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의심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주는 음식 하나하나에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도저히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아침은 생각 없다며 안 먹고 출근한 것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저녁은 회사에 일이 있다며 밖에서 해결을 하고 들어갔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나는 꿈속에서 본 아내의 모습과 현실에서 너무나 똑같이 행동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좀처럼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만일 정말로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동네 커피숍.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그 여자와 함께 누군지 모를 한 남자가 또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있다. 나는 커피숍 건너편 골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꿈속이어서 그런지 그들의 대화 내용은 생생하게 내게 들려왔다. 그러니까 요즘은 낌새를 차렸는지 내가 주는 음식은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먹일 수도 없잖아.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모두 망치겠어.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어. 다른 계획?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이렇게 하자. 이번에 우리 부부하고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해. 공짜 숙박권이랑 비행기 티켓이 생겨서 우리 부부가 초대했다고 해.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제주도에 가서 우리 남편이 너네 남편 데리고 밤 낚시를 나갈 거야. 그때 너도 따라 나가서 술 한 잔 먹이고 밤 바다에 재우는 거지. 어머, 그게 가능하겠어? 난 무서워. 너는 너네 남편만 데리고 나오면 돼. 나머진 우리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럼요. 걱정 마세요. 밤낚시 장소까지만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모두 끝나는 거죠. 우리는 제주도에 가서 준비를 마칠 테니까 너희 부부는 제주도 와서 숙소를 잡으면 저녁에 우리 부부가 초대를 했다고 하기만 하면 돼.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꿈에서 깨고 나니 꿈에서 본 내용이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다. 꿈속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내는 그 부부와 함께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날 저녁 나는 모처럼 만에 일찍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려는 순간 아내가 나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는 내 모습을 보고 아내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왜? 내가 일찍 오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나? 내 집에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뭐가 이상해?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오랜만에 일찍 오시니까. 그건 그렇고 어디 가는 거야?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요 앞 커피숍에 와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가 금방 올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나가고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뒤를 밟았다. 예전 그 여인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두 부부와 아내가 커피숍에 앉아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꿈에서 본 것과 다른 것이라고는 그들의 대화가 내가 있는 곳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었다. 사방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터널 같은 곳에 난 서 있다.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다. 그 터널 끝에 밝은 빛이 있었고 그 빛에서 양복을 입은 신사가 뚜벅뚜벅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느 정도 걸어오다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얀 종이 하나를 내게 건네주고 그 신사는 사라졌다. 그 종이 쪽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살고 싶으면
네가 먼저 죽여. 제주도. 명심해. 마지막 기회야.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살고 싶으면 네가 먼저 죽여. 제주도. 명심의 마지막 기회야.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본 그 메시지가 잊혀지지 않는다. 다음 날 아내는 나에게 제주도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다. 친한 친구 부부가 공짜로 여행권이 생겼는데 이번에 우리 부부를 초대했다는 둥, 너무 좋은 기회라는 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 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예지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아내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선 꿈에서 봤던 그 메시지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살고 싶으면 네가 먼저 죽여. 제주도. 명심의 마지막 기회야. 얼마 후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로 마음먹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하고 저녁이 되었다. 아내는 두 부부가 우리를 초대했다면서 두 부부가 있는 펜션으로 가자고 했다. 나도 사실 무척이나 궁금했다. 꿈속에서 봤었던 그 부부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특히 처음부터 예지몽에 등장했던 그 여인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했다. 펜션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 하는데 그 남자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인상만으로는 선한 인상을 한 친절한 성격의 남자분이었다. 저런 선한 얼굴을 하고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친구라는 그 여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서울에서 일이 생겨서 하루 늦게 오게 되었다는 게 그 남자의 설명이었다. 우리는 조금 어색해질 수 있었지만 워낙 부침성 좋은 남자분 덕분에 그럭저럭 좋은 분위기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드디어 그 남자가 밤낚시를 가자고 했다. 옆에서 아내가 우리 이왕 온 거 그렇게 하자고 부추기는데 낚시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나는 진절머리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을 했다. 펜션 바로 앞 방파제라고 했지만 나는 내 차로 같이 가자고 했고 우리 세 사람을 내 차로 방파제까지 이동을 했다. 2시간은 지난 것 같다. 아내와 그 남자가 내게 커피며 술을 보냈지만 나는 그때부터는 일절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밤이 깊고 주변에는 이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잠깐 차에 다녀온다고 하고 차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망치를 꺼냈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무언가 조잘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 밤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끝내야 한다.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너무나 쉽게 끝났다. 두 사람은 비명소리조차 크게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다. 방파제에 앉아 담배 하나를 피워 물었다. 이제 파도치는 방파제에 핏자국만 씻어내고 2시채에 미리 준비해온 추를 매달아 바다에 던져버리면 된다. 그리고 나는 펜션으로 돌아가서 준비해온 감기 몸살약을 먹고 잠을 자면 된다. 두 사람은 밤낚시를 간 것이고 나는 몸살 기운이 있어 펜션에서 잠이 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파도에 휩싸여 사고를 당한 것이다. 마침 파도가 제법 거센 것이 폭풍우라도 올 모양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나는 두 번째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마치 내가 범행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경찰차는 내게 다가왔고 나는 아무 손을 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다. 심지어 먼 곳에서 적외선 망원 렌즈로 나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까지 경찰이 확보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각본대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너무도 확실한 증거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필요 없었다. 더더군다나 내가 꾼 꿈의 이야기는 정신 나간 살인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렸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불과 1년 사이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살았다. 그 예지몽이 아니라면 어쩌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은 면회를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 누굴까? 적견장에 들어가는 내 눈동자가 떨리고 있다. 그 여인, 나의 꿈에 계속 등장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분명 그 여인이다. 나는 너무도 떨리는 마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수화기를 든다. 누구? 맞은편 여인은 조용히 마스크를 벗는다. 마스크가 얼굴에서 걷어지면서 엷은 미소가 그 여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이어서 검은 선글라스를 벗는다. 선배, 괜찮아요? 지낼만 해요?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너는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